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랩스입니다.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파이 네트워크한테 1,000만 달러짜리 소송이 들어왔어요. 한화로 140억이에요. 헤드라인만 보면은 완전 심각해 보이죠? 무단 아이체, 증권 사기 혐의까지 있어요. 근데요, 이 소송 내용을 까보면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소송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건이 우리 파이오니어들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이요. 보안 교육, 그리고 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한지요. 오늘 깊게 파볼 거예요. 소송 내용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실제 증거가 뭘 보여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중간쯤 가면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하실 거예요. 끝까지 보세요. 2025년 10월 24일에 소송이 접수됐어요. 아리존에 사는 하로 모웬이라는 파이오니어가 파이 네트워크 모회사랑 창립자들을 고소한 거예요. 청구 금액이 1,000만 달러예요. 한화로 약 140억 원이요. 무단 이체랑 증권 사기 혐의로요. 스크롤 멈추게 만드는 헤드라인이죠.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내 파이는 괜찮은 거야? 생태계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는 미래는요? 근데 대부분 헤드라인이 안 알려주는 게 있어요. 뒤에 있는 맥락이요. 실제 증거가 뭔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우리 파이 보호하는데 뭘 가르쳐 주는지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2024년 4월에 자기 지갑에서 5,137개의 파이가 허락 없이 사라졌대요. 그냥 증발했대요. 그리고 남은 1,143가의 파이는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안 됐대요. 몇 년 동안 채굴 했는데 갑자기 토큰이 사라지면요. 당연히 답답하죠. 당연히 답을 원하죠. 이해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헤드라인만 보고 놓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손해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요. 파이 한 개당 374달러 49센트로 계산했어요. 네, 맞아요. 374달러요. 파이 한 개예요. 이 숫자 보고 저도 잠깐 멈췄어요. 이 가격이 어디서 나온 거지? 지금 당장 아무 정상적인 거래소 가서 확인해 보세요. 파이가 얼마에 거래되는지요. 약 0.7달러예요. 374달러가 아니라 0.7달러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게 모든 파이오니어가 알아야 할 완벽한 교육 기회예요. 그 374달러 숫자가 어디서 왔냐면요. 2022년 9월 IOU 마켓에서 나온 거예요. 파이가 공식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이에요. 이 비공식 플랫폼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미래 파이 토큰의 약속을 거래했어요. 실제 파이가 아니에요. 메인넷에 있는 진짜 토큰이 아니에요. 그냥 IOU예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파이 가능해지면 줄게라고 하는 계약이요. 종이 약속이요. 암호화폐 투기가 그게 달했을 때요. 이 IOU 마켓들이 미친 가격을 보여줬어요. 300달러, 때로는 더 높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파이코어 팀이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경고했잖아요. 그 IOU 가격은 진짜가 아니라고요. 투기 위에 투기였어요. 실제 파이가 그 가격에 정상적인 플랫폼에서 거래된 적 없어요. 파이가 드디어 진짜 거래소에 상장됐을 때요. 역대 최고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약 3달러였어요. 374달러가 아니라 3달러요. 100배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시장 상황 때문에 더 낮고요. 모든 암호화폐에 영향 주는 시장 상황이요. 그래서 이 소송의 손해 계산 기반이 뭐냐면요. 실제 시장에서 존재한 적 없는 가격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파이코어 팀이 IOU 마켓 피하라고 계속 말한 이유예요. 위험했거든요. 거짓 기대를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소송이 실제로 파이의 경고가 정당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법적으로 이게 인정될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존재하지 않았던 가격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민사법에서 안 통하거든요. 판사가 이 숫자 보고 뭐라고 할까요? 374달러요? 어디서 나온 거죠? IOU 마켓이요? 그건 실제 시장 가격이 아닌데요. 이게 첫 번째 큰 문제예요. 다른 진짜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닥터 알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연구자가 이 케이스 분석했는데요. 파이코어 팀을 무단 이체에 연결하는 블록체인 증거가 없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블록체인 거래는 공개되고 추적 가능하거든요. 만약 코어 팀이 정말로 누군가 지갑에서 토큰을 옮겼으면요. 명확한 흔적이 있을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증거가 없어요. 대신에 보안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암호화폐 지갑 침해. 대부분이 피싱 공격이나 보안 문구 노출 때문이래요. 누군가 가짜 링크 클릭하거나요. 누군가 사기 웹사이트에 패스프레이즈 입력하거나요. 누군가 가짜 고객센터 계정한테 속거나요. 이게 모든 파이오니어가 이해하고 방어해야 할 진짜 위협이에요. 파이코어 팀이 토큰 훔쳐간 게 아니에요.
개인 보안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두 번째 법적 문제가 뭐냐면요. 파이코어 팀을 어떤 도난에도 연결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흔적이 없어요. 세 번째 법적 문제도 있어요. 모웬이 집단 소송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집단 소송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해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유로 토큰 접근을 잃었으면요. 피싱, 패스프레이즈, 잊어버림, 불완전한 인증이요. 이건 법적으로 같은 피해가 아니에요. 집단 소송, 요건 충족이 어려워요. 법률 분석가들이 이 케이스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정리하면요. 첫째, 존재하지 않았던 가격으로 손해 계산했어요. 둘째, 파이코어 팀, 연루 증거가 없어요. 셋째, 집단 소송, 요건 충족이 어려워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 소송이 심각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이 소송이 법정에서 성공할지 실패할지에만 집중할 때요. 그게 실제로 우리 파이오니어들한테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은요. 이 상황이 우리 커뮤니티가 어디서 더 나은 이해와 교육이 필요한지 뭘 드러내느냐예요. 이게 실제로 이 소송이 우리 커뮤니티한테 같이 있어지는 부분이에요. 파이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거라서가 아니에요. 거의 확실히 안 그럴 거거든요. 엄청 중요한 걸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지갑 보안 교육이요. 얼마나 많은 파이오니어가 피싱 시도 알아보는 법을 진짜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파이가 절대로 패스프레이즈 안 물어본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짜 웹사이트나 고객센터, 사칭 사기꾼 구분할 수 있으세요? 이게 우리가 얘기해야 할 거예요. 이게 진짜 교훈이에요. 법률 분석가들이 이미 이 소송에서 구멍을 찾고 있는 동안요. 이 소송으로 이어진 혼란은 우리가 커뮤니티로서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파이오니어가 테스트넷 파이랑 메인넷 파이 차이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KYC 인증이 왜 필요하고 실제로 뭘 달성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통제된 메인넷 환경 뒤에 있는 진짜 이유랑 왜 전체 전송이 아직 안 열렸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갑을 제대로 보호하고 보안 위협을 알아보는 법 아세요? 이 질문들 전부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요. 앞서가고 계신 거예요. 정보 잘하는 소수에 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수백만 파이오니어가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아직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중이에요. 아직 블록체인 기술, 지갑 보안, 규제 요건에 대한 이해를 쌓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건 완전히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배우는 여정에 있는 거예요. 이 소송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요. 이해의 갭이 혼란, 좌절, 심지어 법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뭘 들고 있는지, 어떻게 보호하는지, 왜 특정 프로세스가 존재하는지 완전히 이해 못하면요. 실수하기 더 취약해요. 사기에 넘어가기 더 쉬워요. 일이 희망만큼 빨리 안 일어날 때 좌절하기 더 쉬워요. 근데 여기서 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식갭 하나하나가 다 채워질 수 있어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모든 혼란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커뮤니티가 더 교육받을수록요. 파이 네트워크가 더 강해져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알수록 모두가 이득이에요. 구체적인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이해가 어떻게 힘이 되는지요. 통제된 메인넷 환경이요. 파이가 아직 완전히 안 열렸잖아요. 제한 없이 아무 지갑이나 거래소로 파이 전송 못 하잖아요. 인증 요건 있고요. 점진적 롤아웃이 진행 중이고요. 이 제한들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 못하면요. 답답할 수 있어요. 내 파이가 진짜 내 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파이코어 팀이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파괴한 혼란을 막으려는 거예요. 고래들이 가격 조작하는 펌프 앤 덤프 스킴 막으려는 거예요. 모든 걸 열기 전에 진짜 유틸리티랑 진짜 채택을 만들려는 거예요. 파이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규제 준수하려는 거예요. 이 접근법이 더 느려요. 네. 더 복잡해요. 당연히요. 근데 다른 프로젝트들을 전멸시킨 폭락이랑 사기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예요. 이유를 이해하면요. 좌절이 인내로 바뀌어요. 제한이 장애물 대신 보호 조치가 돼요. KYC 인증도 생각해 보세요.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전 신원 확인이요. 네, 프로세스예요. 네. 어떤 분들은 서류 다시 제출해야 했어요. 네. 시간 걸려요. 근데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이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정부들이 누가 암호화폐 들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해요. 돈 세탁 방지하고 싶어 해요. 사기 막고 싶어 해요. 파이가 규제 심사를 살아남을 수 있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인증을 필요로 해요. KYC가 파이가 이유 없이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면요. 정부들한테 폐쇄당하지 않도록 실제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요. 기다림이 같이 있어져요.
프로세스가 짜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돼요. 이게 바로 이 소송이 우리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배움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송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아마 아닐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더 명확한 교육, 더 강한 커뮤니티 이해가 필요한지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 안 했는데요. 이 소송이 중국 금융협회 7곳이 파이에 대해 경고를 발표한 같은 주에 터졌어요. 가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했어요. 중국 시민들한테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거 보고 걱정하신 분들 있는 거 알아요. 문제의 시작인가? 중국이 우릴 폐쇄시키려나? 덜 무섭게 만드는 맥락을 드릴게요. 중국은 파이만이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랑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 금지했잖아요. 거래소 닫았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주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어느 시점에 경고를 발표했어요. 이건 특별히 파이 기술이나 비전을 타겟한 게 아니에요. 중국의 전반적인 암호화폐 규제 정책의 일부예요. 도전을 만드나요? 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니까요. 근데 파이는 글로벌 생태계예요.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에 수백만 파이오니어가 있어요. 비전은 항상 전 세계 채택이었어요. 어떤 단일 시장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종류의 규제 압박이 바로 파이의 준수 중심, 인증 기반 접근법이 중요한 이유예요. 규제 무시하는 프로젝트는 폐쇄당해요. 법적 프레임워크 안에서 일하는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보로 실제로 뭘 해야 할까요? 더 똑똑하고 더 보호받는 파이오니어가 되게 해줄 실질적인 행동 단계 드릴게요. 첫째, 지갑 보안에 개인적 책임을 지세요. 공식 파이 네트워크 소스 가서 피싱 시도 알아보는 법 배우세요. 파이가 절대로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패스프레이즈 안 물어본다는 거 이해하세요. 가짜 웹사이트 구분하는 법 배우세요. 먼저 연락하는 파이 고객센터라고 주장하는 사람 의심하세요. 보안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손에 있어요. 스스로 교육하는 게 최고의 보호예요. 둘째, 아직 안 하셨으면 KYC 인증 완료하세요. 네, 프로세스예요. 네, 시간 걸려요. 근데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해요. 답답해서 미루지 마세요. 끝내세요. 그래야 생태계가 계속 확장될 때 준비돼요. 셋째,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관리하세요. 파이가 누구도 하룻밤에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를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이 모든 걸 영향줘요. 빠른 이익만 바라고 여기 계시면요, 실망하실 거예요. 진짜 유틸리티로 진정으로 접근 가능한 글로벌 화폐를 만든다는 장기 비전을 믿으시면요, 인내랑 현실적인 타임라인이 필요해요. 넷째, 명확성을 요구하되 건설적으로 하세요. 공식 채널 통해서 질문하세요. 커뮤니티 토론에 참여하세요. 더 많은 파이오니어가 적절한 채널 통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수록요,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에 대한 압박이 커져요. 근데 분노나 비난이 아니라 진짜 궁금함으로 접근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이걸 만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소스에서 정보 얻으세요. 소셜미디어 루머 말고요. 야생 주장하는 랜덤 유튜브 채널들 말고요. 공식 파이 네트워크 발표, 검증된 커뮤니티 채널, 실제 문서요.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 더 많이, 알수록요, 혼란과 패닉에 덜 취약해져요. 이 모든 걸 본 후에 제가 진심으로 믿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이 소송은 아마 심각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거예요. 증거가 약해 보여요. 가격 계산이 실제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숫자 기반이에요. 코어 팀을 어떤 도난에도 연결하는 증거가 없어요. 법률 전문가들이 이미 케이스에서 문제점들을 찾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